평생을 함께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막상 힘들 때 뒤돌아서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불편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며 정말 문제 많은 사람으로 드러난 경험 말입니다. 그럴 때, 그때 그 느낌이 맞았구나 하며 후회하게 되죠. 실은 80세가 넘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 1위가 바로 잘못된 사람과의 관계였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을 멀리하고 나쁜 사람을 곁에 둔 것, 그 때문에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고 심지어 가족까지 잃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알 수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관상은 화장으로 가릴 수 있고 말투는 연습으로 다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입고 나온 옷차림에는 그 사람의 본성과 현재 심리 상태가 100% 묻어납니다. 옷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오늘 소개할 5가지 기준만 알고 계시면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의 진짜 모습이 한눈에 보일 겁니다. 곁에 두어야 할 귀인과 멀리 해야 할 애군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옷차림을 돌아보며 품격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점입니다. 이 영상 하나면 남은 인생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독 메이커를 따지고 어디 브랜드 제품인지 은근슬쩍 자랑하는 지인 때문에 피곤했던 적 없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방에도, 벨트에도, 신발에도 커다란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죠. 처음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불편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시적 소비라고 부릅니다. 브랜드 로고가 클수록 그 사람의 내면적 결핍은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굳이 남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떤 분은 평생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부를 쌓으셨는데 늘 수수한 면바지에 단정한 셔츠 차림이셨습니다. 누가 봐도 명품은 아니었지만 그분 옆에 서면 왠지 모를 품격과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옷이 그분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그분이 옷을 편안하게 소화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로고가 큰 옷을 입은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화 중에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하고 상대방의 말을 끊고 이 가방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같은 말을 은근히 흘립니다. 심지어 남의 옷차림을 평가하고 비교하기까지 하죠. 이런 행동의 밑바탕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깔려 있습니다. 어릴 적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당하며 자란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마음속은 늘 불안하고 공허한 상태인 거죠. 진짜 부자는 명품을 입어도 로고가 보이지 않습니다. 품질 좋은 원단과 완벽한 핏을 추구하지 브랜드 이름으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온몸에 로고가 가득한 사람을 보신다면 조금 거리를 두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말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끊임없이 자기 자랑만 늘어놓을 사람인지 시간이 답을 줄 겁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옷을 입고 있진 않은지, 브랜드로 나를 설명하려 하고 있진 않은지 말이죠. 진짜 귀티는 로고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낡은 옷을 입었지만 왠지 모르게 귀티 나는 사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길을 걷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입은 옷은 분명 오래됐고 유행도 지났는데 이상하게 눈길이 가는 사람. 자세히 보면 그 옷이 깨끗하게 빨려 있고 다림질이 정성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옷깃이 반듯하고 단추가 하나도 빠지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정갈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삶을 대하는 태도가 성실합니다.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는 분들이죠. 설령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옷차림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반대로 옷값은 비싼데 얼룩이 묻어 있거나 구김이 심한 채로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품 셔츠인데 목둘레가 때로 얼룩져 있거나 고가의 바지인데 무릎 부분이 늘어나 있는 경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돌보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몸을 대하는 태도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직결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귀하게 대하겠습니까? 자기 옷 한 벌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는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면도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신 뒤에야 가게 문을 여셨다고 합니다. 손님들은 처음엔 시장 상인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 가게만 찾게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파는 채소도 늘 정갈했거든요. 상한 잎은 미리 떼어내고 물기를 깨끗이 닦아서 진열했으며 가격도 정직했습니다. 옷차림이 성실한 사람은 일 처리도 성실하더라는 겁니다. 청결한 옷차림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철학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이며 남에게 보내는 존중의 신호입니다. 낡은 옷을 입어도 괜찮습니다. 유행이 지난 디자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더러운 옷, 구겨진 옷, 손질되지 않은 옷은 그 사람의 내면까지 지저분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땐 다소 허술해도 패기로 보일 수 있지만 나이 든 사람의 지저분한 옷차림은 포기로 보이거든요. 나는 이제 상관없어. 누가 나를 봐주겠어. 같은 자포자기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반대로 팔순 할머니가 단정하게 빗은 머리에 깨끗한 옷을 입고 계시면 그 모습만으로도 존경심이 생깁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앞으로 누군가를 평가할 때 옷의 가격이 아니라 옷의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짜리 옷인지가 아니라 얼마나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옷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구겨진 옷, 얼룩진 옷, 단추 떨어진 옷을 그냥 입고 계시진 않았는지 말입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삶의 품격을 바꿉니다. 남의 잔치나 슬픈 자리에 과도하게 화려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 혹시 주변에 계신가요? 자리의 성격이란 게 있습니다. 결혼식은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어야 하고 장례식은 고인을 애도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자리에서도 자기가 주목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 딸의 결혼식에 신부보다 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거나 장례식장에 온몸에 금은 보화를 걸고 오는 사람들 말입니다. 물론 본인은 예의를 갖춰 입었다고 말하겠지만 주변 사람들 눈에는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시선이 느껴집니다. 이런 행동의 밑바탕에는 자기중심적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남들의 시선을 받아야 안심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의 맥락보다 자기 만족이 우선인 거죠.
진짜 교양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옷차림을 합니다. 결혼식에 가면 신랑 신부를 돋보이게 하는 단정한 차림으로, 장례식에 가면 조용히 애도를 표할 수 있는 수수한 복장으로 갑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그 자리의 의미를 존중하는 겁니다. 이것을 TPO라고 합니다.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하는 것이죠. 단순한 패션 센스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고 사회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실제로 사회 지도층이나 진짜 상류층 사람들을 보면 공식 석상에서 절대 튀지 않습니다. 고급스럽지만 절제되어 있고 품이 있지만 화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옷으로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존재 자체로 존중받는 사람들이니까요. 반대로 어디를 가든 자기가 제일 화려해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관계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대화할 때도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남의 경사에도 시샘하며 조금이라도 주목을 못 받으면 불편해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례식장에서 한 여성이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큰 선글라스를 낀 채 들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자 그분은 고인이 이런 모습 보는 걸 좋아하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가족들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진짜 고인을 위하는 마음이었다면 조용히 애도하는 마음을 옷차림으로 표현했어야 합니다. 자기 변명을 위해 고인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이 드러난 겁니다. TPO를 지키는 건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순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라는 겸손함이고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생각한다는 배려입니다. 앞으로 어떤 모임에 가시든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스며드는 사람과 자리를 지배하려는 사람이 확연히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정말 품격이 있는 사람은 항상 전자에 속한다는 것도 알게 되실 겁니다. 스스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모든 자리에서 시선을 받으려 하진 않는지, 상황보다 자기 만족을 우선하진 않는지 말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가장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사람입니다. 잘 보이는 곳보다 잘 안 보이는 곳을 챙기는 게 진짜 인성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대부분 얼굴과 상체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얼굴 화장에 공들이고 상의 선택에 신경 씁니다.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을 알고 싶다면 아래를 보셔야 합니다. 신발, 양말, 손톱처럼 잘 안 보이는 곳 말입니다. 얼굴은 완벽하게 화장했는데 신발 뒤축이 닳아 있거나 고급 양복을 입었는데 양말에 구멍이 나 있거나 손은 반지로 치장했는데 손톱 밑이 더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칠에만 하고 내실이 없다는 뜻입니다. 남이 보는 곳만 신경 쓰고 남이 안 보는 곳은 소홀히 한다는 거죠. 이런 패턴은 옷차림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일할 때도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만 챙기고 과정은 대충 합니다. 관계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만 친절하고 뒤에서는 딴소리를 합니다. 약속도 중요한 사람에게만 지키고 힘없는 사람과의 약속은 쉽게 어깁니다. 반대로 신발까지 깨끗하고 양말까지 신경 쓰고 손톱까지 정리된 사람은 다릅니다. 이런 분들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 기준을 지킵니다. 완벽주의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를 아는 겁니다. 한 CEO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 면접 후 항상 신발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력서가 아무리 화려해도 신발이 관리되지 않은 사람은 뽑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큰일을 해낼 순 없다는 게 그분의 지론이었죠. 실제로 그렇게 뽑은 직원들을 보면 신발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업무 마무리도 깔끔했다고 합니다. 마감 전에 항상 재점검하고 작은 실수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며 보고서에 띄어쓰기까지 신경 썼습니다. 신발은 특히 중요합니다. 서양 속담에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신발은 하루 종일 몸을 지탱하고 온갖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입니다. 그런 신발조차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양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지 속에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일 거라 생각하지만 앉았을 때 다리를 꼬았을 때 보입니다. 구멍난 양말, 색이 바랜 양말을 신고 있으면 이 사람은 안 보이는 곳까지는 신경 안 쓰는구나 하는 인상을 줍니다. 손톱은 어떨까요? 악수할 때, 물건을 건넬 때, 손을 모을 때 손톱은 생각보다 많이 보입니다. 손톱 밑이 더럽거나 손톱이 갈라져 있으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일관성이 있습니다. 얼굴만 화려하고 발은 허술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정갈합니다. 그게 진짜 귀티입니다. 앞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 한번 아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신발은 깨끗한지, 구두끈은 제대로 매져 있는지, 뒤축은 관리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 작은 디테일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얼굴만 꾸미고 바른 소리 하진 않았는지, 남이 보는 곳만 챙기고 안 보는 곳은 대충 하진 않았는지 말입니다. 진짜 품격은 디테일에서 완성됩니다. 꽉 끼는 옷을 입은 사람과 편안한 옷을 입은 사람, 누가 더 여유로워 보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날씬하지 않고 예전 사이즈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억지로 작은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의 단추가 터질 듯 팽팽하고 바지 허리가 살을 파고들며 걸을 때마다 불편해 보입니다. 반대로 자기 몸에 맞는 편안한 옷을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넉넉하지만 헐렁하지 않고 활동하기 편하지만 단정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묘한 여유가 느껴집니다.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는 자신감이 묻어나거든요. 옷이 몸을 조이면 마음도 조급해집니다. 불편한 옷을 입고 있으면 계속 신경 쓰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앉을 때도 조심하고 걸을 때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은 남이 봐도 불편합니다. 편안한 옷을 입은 사람은 다릅니다. 자연스럽게 웃고 편하게 움직이며 상대방에게도 편안한 기운을 줍니다. 옷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니 대화에 집중할 수 있고 여유롭게 상대를 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옷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수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자기 모습을 인정하고 변화한 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편안한 옷을 선택합니다. 반대로 여전히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억지로 작은 옷을 입습니다. 나는 아직도 젊다. 나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라고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안타깝게 보일 뿐입니다. 편안함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함입니다. 자기 나이에 맞는 품위를 찾고 자기 몸에 맞는 스타일을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멋입니다. 70평생을 사신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늘 부드러운 린넨 소재의 옷을 입으셨는데 색깔은 차분하고 디자인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걸어오시면 사람들이 저절로 길을 비켜줬습니다.
편안한 옷차림에서 풍기는 여유와 자신감이 주변을 압도했던 겁니다. 나이 들수록 옷은 편해야 합니다. 몸이 편해야 마음도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사람도 편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꽉 끼는 옷을 입고 숨 참으며 사는 것보다 편안한 옷을 입고 자유롭게 호흡하며 사는 게 훨씬 품이 있습니다. 앞으로 옷을 고를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옷이 정말 편한지 아니면 남에게 보이기 위해 억지로 입는 건지 말입니다. 편안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서 진짜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옷을 입고 조바심 내는 사람과 편안한 옷을 입고 여유롭게 웃는 사람 중 누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말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진짜 멋은 비싼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당당하게 받아들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항상 편안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옷차림으로 사람을 보는 5가지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창이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명품 로고 뒤에 숨은 결핍, 청결함에 담긴 성실함, 상황에 맞는 배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챙기는 성품, 편안함 속의 자신감. 이 모든 것이 옷차림에 고스란히 담깁니다. 옷차림은 남을 위한 배려이자 자기 자신을 위한 존중입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는다는 건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겠다는 다짐이고 나를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긍정 확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분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입는 옷 한 벌에도 정성을 담겠습니다. 깨끗한 옷차림은 나를 대하는 예의이고 남을 대하는 배려입니다. 비싼 옷보다 깨끗한 옷이, 화려한 옷보다 단정한 옷이 품격입니다. 보이는 곳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성스럽게 챙기겠습니다. 상황에 맞는 옷차림으로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겠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당당히 받아들이며 편안한 옷을 선택하겠습니다. 옷으로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태도로 나를 보여주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성실함을 지키겠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여유를 키워가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품격 있는 어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와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영상에 대한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